됐어요. 자르시고. E2 트랜잭션은 네 파티가 같이 움직여서 E2 비자를 그 obtain 하는 과정인데 E2 비자에 대한 그런 개괄적인 설명은 간단해요. 비즈니스를 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캐리고리가 뭐 아까 30만 불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는 그래도 한국에서 볼 때는 약간 돈이 투자해야 되는 돈이 좀 높을 수가 있고 여기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높진 않아. 그리고 보통 E2 하겠다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확보를 해놓고 단기, 그러니까 그 전자여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갖다 쇼핑을 하고 그리고서는 계약을 맺어놓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그 계약 맺은 걸 가지고 한국에서 프로세스를 하는 사람, 그게 넘버 원. 넘버 투는 E2를 현재 여기에 가지고 있거나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스테이러스를 갖다가 E2로 전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래도 비자가 죽으면 안 돼.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프로세스를 할 경우에는 아예 한국을 갔다가 단기적으로 와서 들락날락거리더라도 여기 변호사비가 싸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프로세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셀러가 있고요. 비즈니스 셀러라고 칩시다. 뭐 건물이 껴있을 수도 있고 바이어가 있어요. 그럼 누가 지금 E2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 사람이 E2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셀러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현재의 랜드로드랑 관계가 있고 랜드로드랑 지금 관계가 있고 바이어는 누구랑 관계가 있어요? 이민 변호사하고 관계가 있어. 물론 이민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어프로벌을 받아야 되는 관계지. 여기서. 그죠? 네. 그래서 이 이민국에서 E2를 발급을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서류나 이런 거는 바이어가 직접 이민국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그죠? 그렇고 바이어와 셀러의 관계는 뭐예요? 비즈니스 내내 purchase 컨트랙 관계가 맺어지죠. 매매 계약이 네. 지금 매매 계약이 생기고 바이어와 랜드로드와의 관계는 뭐예요? 리스를 받아야 되잖아. 리스. 그죠? 리스를 받아야 돼요. 물론 셀러가 도와서 리스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런 서류들이 purchase contract하고 리스가 완결이 되었을 때 우리 매매 계약에서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이민 변호사가 이 두 개의 서류를 요구해요. 요거. 오케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둘 사이에는 아까 관계가 되어 있지만 바이어의 개인 이민에 필요한 각종 개인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갑근세 증명서부터 뭐 한국에 사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백그라운드 체크 또 이 가족 증명서 뭐 이런 서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민 변호사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류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이게 복잡해. 생각해봐요. 바이어가 단기 비자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가게를 쇼핑을 했는데 사기를 했어. 매매 계약서. 그죠? 네. 근데 클로징을 하려고 보면 네. 시간적으로 클로징을 해서 바로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얘가 나와야지 장사할 수 있잖아. E2가 이 기간이 뭐
한두 달이면 견뎌주는데 이게 6개월씩 걸린단 말이야. 그럼 매매 계약에 뭐가 걸리냐면 수많은 컨팅전이 걸려요. 수많은 컨팅전. 똑같이 랜드로드도 지금 6개월에 벌어질 일을 이 사람을 리뷰를 하려고 뜩 봤더니 영주권도 없어, 경험도 없어, 여기 뭐 파이낸셜도 없어.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을 랜드로드는 어프로브를 해서 리스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럼 이 리스가 쉽게 해결이 되겠냐고.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힘든 거를 푸는 게 우리 일이에요. 오케이? 첫 번째, 퍼처스 컨트랙을 작성할 때 셀러하고 랜드로드와의 우리 왜 팔라고 그러면 내가 자기 비즈니스를 팔겠다고 랜드로드한테 노티스를 주잖아. 노티스를 줄 때 내가 이러이러한 바이어가 있는데 사실은 스테어스가 이러고 한국에서 오는 인베스터다. 이거를 포장을 잘 해야 돼. 바이어에 대한 포장을 잘 해야 랜드로드도 they will listen. 근데 리스가 executed 리스가 아니면 여기서 리스라고 보질 않아. 랜드로드가 사인이 닿고 완전 execution이 다 되어야 이민국에서 그걸 가지고 리뷰한다. 퍼처스 컨트랙도 마찬가지로 퍼처스 컨트랙에서 퍼처스가 다 이루어지면은 얘네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이민국에서 물론 이민 변호사가 하지만 매매 계약서에 완전히 클로징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빌 오브 세일이라는 게 생깁니다. 권리가 넘어간 거. 그러니까 권리가 넘어가지는 않는 거 아니야. 아직은 누구 허락도 안 받고 권리가 넘어가. E2 비자도 아직 안 줬는데. 그래서 그 프리리미너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purchase agreement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야. 여기에 지금 이 안에는 수많은 컨팅전이 안에 달려 있어. 리스도 드라프트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요령이에요. 리스 안에 보면 일반 걔네들이 쓰는 스탠다드 리스가 있는데 거기에 어덴덤이 착 달려요. 유능한 이민 변호사는 리스 컨트랙에 다는 어멘드먼트 어덴덤을 갖다가 멋지게 달아줘. 그러니까 만약에 E2가 안 나왔을 땐 이 리스가 밸리드하지 않고 보이더블한 리스라는 그 문장을 만들어 주는데 문장이 아니야.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 돼. 그래서 이민 변호사가 일을 할 때는 유능한 이민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말을 알아먹는 클로징 변호사가 여기 딱 여기 중간에 딱 있어요. 클로징 변호사가 클로징하는 로이어가 일을 잘해줘야 돼. 이 클로징하는 로이어가 이민 변호사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면서 여기랑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줘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됐죠?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됐죠? 잠깐 문 좀 닫아.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랜드로드가 리스를 갖다가 드라프트를 하고 리스의 컨팅전을 달 때는 랜드로드가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과연 E2 비자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무지하게 궁금하다고. 원해. 만약에 대부분 뭐 딴지를 많이 걸지. 근데 원한다고 그러면 어디서 베리파이 받아? 이민 변호사한테 이거 확실하냐고 그러고 프로세스를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우리 위치가 어디냐? 우리 위치가 클로징 변호사하고 긴밀하게 이게 MIG야. 이 중간에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야말로 여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잡해. 그죠? 그리고 랜드로드가 그 이제 리스를 줄 경우에 컨티전이 있는데 그 어덴덤에 대한 어떤 게 없으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후딱 여기다가 줬다가는 이투가 안 될 경우에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주권도 없는 사람한테 이걸 줬기 때문에. 그리고 셀러는 마찬가지로 이게 다 될 때까지 렌트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팔지는 못해. 이게 이제 딱 걸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셀러가 똥줄이 타기 시작해. 또 늦어져요. 또 기다려야 돼요. 이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셀러한테 어떤 시큐어하는 툴로 뭘 쓰면 non-refundable agreement이 엄청나게 가는 거야. non-refundable agreement. 보통 우리가 earnest money가 들어가가지고 컨티전이 달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14일 뭐 얼마 있으면은 earnest money가 뭐 없어져요. 그런데 이 E2 트랜잭션이야말로 바이어가 돈을 못 돌려받을 만한 충분한 어마운트,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충분한 어마운트가 에스크로에 박혀 있어야 되고, 클로징 로이어는 그 에스크로 어마운트가 난리펀더블이 되도록 딱 쥐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을 컴펜세이트 해줘야 돼. 만약에 딜레이가 되는 늑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리스를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늦어지면 어디셔널 어니스만 계속 들어가요. 컨트랙 그렇게 난 드랍트라이트 그렇게 해요. 세컨드, third, fourth 어디셔널 어니스만 계속 들어가. 다 non-refundable. 이 리스크를 바이어가 다 않게끔 가이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손님이 이 툴로 누가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얘도 푸시할 수 있고 얘도 푸시할 수 있고 이건데 셀러는 어니스트 마니가 non-refundable 물론 딜이 다 끝나면 세일즈 프라이스에 포함이 되지. 근데 놓칠 수 있는 어마운트가 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랜드로드한테도 시큐어 할 수 있는 돈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리스를 드라프트 할 때 리스를 여기 주잖아요. 그래서 어사이먼트가 될 때 뉴 리스 우리가 뭐 몇천 불이고 얼마 주잖아. 네. non-refundable로 줘야 돼. 그래야 매니지먼트 회사도 움직여. 우리가 그냥 딜을 하면서도 non-refundable 지금 뭐 막 주잖아. 똑같아요. 이것도 돈을 주고 시작하는 거야. 질문 있습니다. 질문. 네, 그 만약에 그 랜로드가 리스 어그리먼을 사인을 해서 줬다고 할 때 그게 사인해야 될 날짜가 어멘더먼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냥 연장이 되는 건가요? 리스 엑스큐션 랜드로드 다 사인을 해요. 네, 어덴덤이 달려 컨틴전이. 네, 컨틴전 자체에 이펙티브 데이트가 있지만 그 효율 언제부터 리스가 된다라는 게 있지만 네. 그 리스가 이펙티브 되고 시작하는 날짜를 명시하는 어멘드먼트가 어덴덤이 달리는 거예요. 명시한다는 거는 그럼 어느 기간 내에는 끝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게 늦어지면 이제 돈 자꾸 날아가는 거지. 바이어는 자꾸. 근데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이걸 이프로 뭐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나간다는 거는 바이어가 렌트비를 내는 거, 바이어가 돈이 나간다는 거는 바이어가 렌트비를 낸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바이어는 어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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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가 계속 머니만 엑스트라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 E2 비자가 캔슬되면 바이어는 다 돈을 잃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기간은 누가 정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단 변호사한테 어드바이스, 이민 변호사한테 이 서류를 먼저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충 이민 변호사가 설정이 돼야 돼요. 순서로 보면 이 사람이 물건을 찾는 시기와 이민 변호사와 소통하는 시기가 거의 같이 맞물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민 변호사가 직접 물건을 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손님들 중에서 그 비즈니스를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2년마다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 투자 2년마다 계속 연기를 해야 돼. 예. 그리고 세금 보고를 계속 해야 돼. 경제 활동을 해서 그 비즈니스로부터 인컴이 나오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캔슬이 돼요, 이틀은. 네, 2년마다 연기하고 텍스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는 이투로 운영되고 있던 비즈니스는 좋은 거 딱 하나 뭐 텍스 보고는 확실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투로 운영하고 있던 저기 K프레시 마켓 앞에 있던 일식집 같은 경우에는 세금 보고 확실히 해놨지. 이투 주인이 이투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애누리 없이 세금 보고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세금 보고 되어 있는 거를 이민 변호사가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브로커들은 이 전체 중에서 소싱할 때 E2의 트랜잭션을 소싱이 제일 좋은 게 이민 변호사. 그래서 한참 E2가 여기 성할 때는 이민 변호사가 항상 자기 친한 브로커를 몇을 달고 다녀. 뽀찌를 먹어. 이거 레코딩 돼서 어쩌면 줘야 돼 돈. 소개시켜. 레코드 돼서 상관없어요? 유튜브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저 우리끼리 보는 거면. 그래서 이 이민 변호사의 하는 롤이 사실은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한 저거잖아. 근데 이민 변호사가 이 분량이 많고 워낙 파일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체크업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무슨 서류 갖다 주세요 그러면 다 갖다 줘요. 받아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만 이거 말고도 또 뭐 많아. 얘가 자격이 있는 걸 프루브해야 된다 그러면 뭐 가라고 뭐 서티피켓 뭐 셰프 뭐 라이센스 딴 거라든지 뭐 그런 부가 서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는 뭐 만들면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리스 컨트랙을 엑스큐 시키는 거하고 퍼처스 컨트랙을 컨티전을 달아가지고 엑스큐 시키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셀러하고 바이어보다도 더 힘든 게 랜로드네요. 랜드로 항상 제일 힘들죠. 예. 어떤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든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E2가 뭔지도 모르는 랜드로드가 많아요. 많아. What is E2? 그런 걸 그렇겠네요. 예. 설명을 시켜줘야 돼. 예. 그렇죠. 너무너무 많았어. E2를 설명을 일단 잘 해줘야 되고 E2 설명을 하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표본 샘플이나 표본 리스 같은 게 어디 있냐면 이민 변호사를 받아놓으면은 뭐 보여주면 되지. 이런 것도 안전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셀러도 E2예요. 지금 네 케이스는 네. 오. 셀러가 그러면 지금 보고 잘해놨겠네.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E2인데 다른 E2 물건을 찾는 거야? 아니죠. 셀러도 E2고 바이어도 E2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럼 셀러는 금상 팔고 뭐 하냐 천만데요. 얘기. 팔고 돌아오고 싶어요. 캐나다로. 와 대박이다. 캐나다 시민권자. 뭐 이거는 대박입니다. 바이어는 한국에서 왔고요. 바이어는 한국에서 오는 거고. 그 가격은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펄치에서 그러면 아니 근데 중국을 예전에 분명히 E2는 맞은데 그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아서 지금은 아닌지 어쩐지 몰라도 시작은 E2였어요. E2는 영주권은 아닙니다. 그냥 일을 할 수 네. 있는 그냥 자격이에요. 그거 하다가 영주권을 어떻게 받는 방법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민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거기서 제일 돈 많이 생겨요. E2에서 이 바이어. 영주권을 하는 거. 그럼 이제 이 비자를 잠깐 다른 거로 갔다가 뭐 유학 비자가 됐든 뭐가 갔다가 가는 방법도 하고 완전히 비즈니스 팔고 돌아갔는데 E2로 해서 여기서 세금도 잘 내고 잘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잖아. 네. 그럼 영주권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대요. 그래서 EB5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걸로 전환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E2를 잘 유지해서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E2를 갖고 있으면 일단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이 돼. 똑같이 여기서 E2 자녀들은 저걸 할 수가 있으니까 교육받고 하는 건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그냥 결론을 말해버려가지고 뭐 간단한 얘기지만 이민 변호사가 컨틴전시 드라프트를 갖다가 컨틴전시 드라프트를 랜드로드한테 만약에 불만족스럽게 했는데 랜드로드가 퀘스천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랜드로드가 안 해준다고 하잖아. 그럼 이민 변호사가 만들어주는 컨틴전시는 사실 계약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직접을 가면 안 돼요. 클로징 변호사가 됐든 브로커가 됐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미 자기랑 관계없는 어떤 거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데 얘네가 그 랭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쓰는 거거든. 그 컨틴전시 랭귀지를.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는 얘네가 컨빈싱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나 이민 변호사 한번 통화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통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요 또. 이게 도대체 이 E2가 뭐냐? 그 E2로 해서 진짜 여기서 퍼머넌트리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일 많은 퀘스천
내가 5년 사인을 했는데 니네 2년마다 갱신했는데 바이어가 만약에 장사가 안 됐어. 2년에 E2가 2년 후에 삽을 말아먹어가지고 문을 닫을 파냐. 그럼 랜드로는 어떻게 해? 테너트랑 날아가는 거잖아.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도 모르지. 이 새끼가 장사 잘할지 말아먹을지. 그래도 랜드로드한테 너무 많은 거를 저걸 하면 걱정만 더 많이 늘어나니까 셀러가 장사를 잘하고 있은 이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랜드로드는 얘를 뺏기기 싫어해. 그러면 리스 어사이먼을 다 걸잖아요. 리스 어사이먼 걸잖아요. 그 리스 어사이먼을 거는 것 자체가 E2 프로세스 할 때 서류를 갖다가 지금 저 뭐야 브라이언 케이스랑 똑같아. 줄줄이 사탕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어사이너를 준 사람도 내가 어사인을 요 전에 한 명이 더 있다고 칩시다. 네. 그 사이에 한 명의 더 어사이너가 있어. 그런 경우 많죠 리스야. 그 전에 뭐 10년 리스 때 2년마다 오너가 바뀌어서 한 4명, 5명의 어사이너 있잖아. 그 어사이너도 최근에 그 비즈니스 테이크오버에서 그 리스를 자기가 프라이머리 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인수인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E2 비자라고 그러면 다 불안하겠지. 다 불안하겠지. 2년 있다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리스를 하면서 어사이먼에 대한 어사이너들에 대한 사인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로이어는 사실은 일은 몇 배 많고 클로징 피밖에 못 받잖아. 불쌍한 사람이야. 클로징 피밖에 못 받아. 근데 온갖 연락이 다 와. 그래서 클로징 로이어 할 때는 나는 그래요. 아울리 차지하십시오. 이메일이 오든 연락이. 그러면 클로징 코스도 뭐 한 5천 불 넘게 들어. E2 비자가 할 때는 이민 변호사가 클로징 변호사보다 더 번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 어떻게 차지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 그리고 클로징 변호사랑 이민 변호사랑 같이 하던 놈들이 몇 명 있어요. 저기 뭐 지니 스미스 뭐. 그렇게 되면 뭐에 걸리냐면 얘는 무조건 떨팔이어야 돼. 그잖아. 클로징 변호사는 제3자에 하는 건데 얘 클라이언트 누구예요? 야, 여기 아무 관계 없어 여기랑.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로 줄 관계 없잖아. 셀러랑 이민 변호사는 관계 없어. 받아서 다 주는 거. 그러면 그런 변호사는 우리가 피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 자체도 말 프랙티스가 많아. 이 이민 변호사가 클로징까지 같이 하겠다 그러면 no. wait a minute. 오케이? 네. 그거를 포인트를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만약에 내 변호사 우리 이민 변호사한테 클로징까지 같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라고. 셀러가 불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랜드로드가 얘기할 때 이민 변호사తో 커뮤니케이트하고 그러는 거. 사실은 이민 변호사의 입장으로서는 이 컨피덴셜한 자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거는 매매에 관한 거는 여기서 담당하는 거고 이민에 관한 거는 여기서 담당하는 거지. 이걸 갖다 랜드로드에 다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뭐 합법적이지 않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업원 몇 명까지 써야 된다는 그런 조건 없어요? 종업원은 일단 페이를 다 페이로를 해서 줄 수 있으면 돼요. 종업원 안 써도 돼요? 본인이 이제 종업원을 등록을 하면 돼요. 오너 자체가. 돈 아까 해도 이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 안 써도 된다. 자기가 자기가 이제 종업원 없어도 된다. 그래서 LLC나 코퍼레이션 셋업을 하고 그 안에 내가 그 회사로부터 페이로를 받아. 체크를. 페이로를 자기 등록을 하고. 아 이건 LLC로 해야 돼요? 에스콥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건 간에 인플로이 월급을 주고 그 세금을 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면 안 돼. 어쨌든 월급 주고 렌트 주고 다 하고 해가지고 네거티브 밸런스를 갖다가 세금 보고를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 오케이? 기간은 오래 2년마다 걸리는 계속. 이거요? 요새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한국에서 프로세스 할 경우에는 뭐 1년 동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사이에 몇 번 왔다 갔다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는 현 시점에서 이틀 갔다 오다 신청을 했는데 그 전에 매매를 하면서 워크도 해야 되고 인벤토리 체크업도 해야 되고 여기 매상 체크업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 그런 건 여기에 들어왔을 때 미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기준. 짬나는 대로 끝내줘야 돼.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이거 확실하다고 느끼는 거 과정이 이민 변호사를 선정해가지고 프로세스하는 거랑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오케이? 그 대신에 이것도 14일이든 얼마든 컨틴전시 인스펙션 피리어드가 딱 있지. 그게 지나면 과감하게 끝. 어니스 마니를 홀. 난 리펀더블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 사람들이 하나씩 오래오래 하나씩 기다려요. 오래오래. 6개월? 오케이 기다려. 그 대신에 가격이 뭐 좋아야 되겠지. 그리고 E2 비자를 하는 사람의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깎질 않아. 많이 깎지 근데 않아. E2 비자 찾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저렴한 돈을 가지고 찾아진 분들이 굉장히 그런 많아요. 사람들만 만나서 그래요. 아. 우연히. 그리고 E2 비자를 갖다가 자꾸 해도 그 비즈니스가 자꾸 발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보니까 빠듯하거든. 내가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세금 보고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2년마다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자꾸 커서 그냥 사람도 쓰고 볼륨도 좀 해가지고 세금 보고할 때 자기도 편하게 해야지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돈으로 이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리스크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걸 프로핏을 만들지 못하면 근데 좀 괜찮은 거를 하면 좀 장사가 좀 떨어지고 하더라도 프로핏이 나와. 작년보다 줄 수는 있지. 하지만은 여유가 룸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네트로 3만 불 가져가는 사람이랑 3천 불 가져가는 사람이랑은 게임 틀려요. 그 아까 어네스머니가 커야 된다는 기준이 펄체스 금액이 몇 프로 정도 돼야 뭐 되는 거예요? 대충 만족할 만한 금액. 이 사람이 만족할 만한 금액. 셀러가 내가 6개월 기다릴게 이 돈을. 그 금액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셀러가 임의적으로 네 문을 뭐 일주일에 하루 닫았는데 이틀 닫거나 그러면 어떤가요? 거기에 대한 계약서에 그거를 명시해야 되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셀러가 기존에 계약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6일을 오픈을 했어요 비즈니스를. 근데 계약하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서 이틀을 쉬고 5일만 운영하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다. 내가 네. 빼먹은 얘기예요. 네. 회계 연도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 원하는 게 만약 2022년 거 가지고 오케이해서 이 파이낸셜을 다 받았는데 좋은 비즈니스 좋네요. 이걸로 이틀 나오시겠어요? 그랬는데 네. 시간이 2023년 넘어가면서 2023년 텍스 보고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훅 떨어졌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프로핏이 거의 안 나는 거로 바뀌어버렸으면 네. 그거를 셀러가 잘 조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컨틴전에도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세일즈가 이거 이하 떨어지면 가격이 이걸 계약을 갖다가 파기한다라는 거를 넣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컨트랙이지 사실은. 그럼 굉장히 바이어가 밀고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6개월이든 있고요. 뭐든 기다릴 수 있고 그 사이에 진짜 다운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다운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니스 마니가 다 날아간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면은 아마 그런 컨티전시도 넣어야 된다. 좋은 얘기 있어요. 예. 그거가 셀러분들이- 굉장히 그 실효적으로 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셀러들이 석 달 지나면 거의 미치더라고요. 계약하고 나서 클로징이 안 되면은 오케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좋은 포인트. 이거 지금 글씨 다 보이나요? 안 보이네. 전혀. 오케이. 어쨌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칭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